반갑습니다. 손성민입니다. 잘 지내셨죠? 자, 오늘 유튜브 영상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수학학습법입니다. 주제는 그렇고 물론 다른 학년 친구들도 또는 학부모님께서 들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이 주제에 대한 컨텐츠는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의 내피셜로 한번 제 생각을,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런 시간이고 사실 주제를 따로 정하고 뭐 내용을 갖다 제가 원고를 쓰고 이러지 않아요. 왜냐하면 제 다락방이라고 이름이 돼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공강 시간이라 그냥 카메라를 켰습니다. 켰고 오랜만에 한번 수학 강의 말고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카메라 켰어. 공부법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이유는 앞에 한 1, 2분 두서 없이 얘기를 한다면 제가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유튜브를 사실 잘 몰라요. 잘 모르는데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구독자층, 그 다음에 뭐 시청 연령층 이런 게 나이대가 나와요. 근데 보니까 저는 수학 강의를 주로 올리다 보니까 10대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30대 후반, 40대, 50대 초반이 90%가 넘어요. 그리고 10대는 한 7%? 예. 그래서 내가 뭐지? 아니 우리 제자들 왜 수학 강의 안 듣네? 어머님들이 다 들어와 계시네?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어머님들께 수학 강의하는 것보다는 수학학습법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수학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너무 좋은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제 강의도 그래 손성민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말씀드렸고요. 대상은 최상위권 말고요. 상위권 말고 이미 학원 다니면서 뭐 선행해가지고 고등수학 3학년인데 한 바퀴 다 돌고 막 수1이나 수2 하거나 뭐 미적분까지 가 있는 친구들 말고 지극히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중위권 학생들, 그 중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정확히 얘기한다면 선행을 전혀 하지 않은 친구들이 어떻게 선행을 마무리하고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3학년 여름방학이 되면요. 일단 제 중3 때를 회상해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. 제 중3이. 몇 년 전이었겠죠. 농담이고. 저도 굉장히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.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중요하다 그래서 막 공부하고 시험 보고 막 딱 방학하니까 어때? 신나잖아. 일단 방학이니까 신나요. 저는 학원을 또 안 다녔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내 시간인 거야. 그냥 친구들 만나서 놀고 막 농구하고 이 더운데 학교에서 땀 뻘뻘 흘리고 집에 가서 씻고 또 운동했으니까 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후회합니다. 네, 너무 놀았어. 공부 좀 할 걸 하는 후회가 들고 일단은 이런 경험 있죠. 주위에 보면 초등학교 때에는 학생회장하고 막 임원하고 막 어머님들 학교 자주 행사에 가셔야 되고 막 그랬는데 중학교 가니까 우리가 평범해졌어요. 또는 초등학교 때는 지극히 제 두각도 안 드러나던 애인데 갑자기 중학교 올라가더니 초등학교 때 얌전하고 그냥 눈에도 안 띄던 애가 중학교 갔더니 갑자기 전교 1등 하네 막. 전교 1등을 뭐 지금 알 수는 없다지만 어쨌든 갑자기 공부를 되게 잘하게서 확 튀어 올라오는 애가 있죠.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초에서 중으로 갈 때 한 번 있고 또 한 번 있는 게 중3에서 고1로 갈 때 또 한 번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. 지금 그 중요한 길을 걷고 있는 게 중3 친구들입니다. 그럼 도대체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? 어차피 3학년 2학기 거 할 거잖아. 그죠? 3학년 2학기 거 할 거예요. 근데 3학년 2학기 단원은 삼각비하고 원하고 통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편하게 까놓고 3학년 1학기 때에는 우리 제곱근과 실수 배우고 다항식의 계산에서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 배웠잖아. 그죠? 이 내용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고등수학 상에 그대로 들어가. 100% 그대로.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상에서는 고1 1학기 때는 거기에다 한 30% 40% 정도를 더 배우는 거야. 고1 책 제목도 똑같아. 2차 방정식, 인수분해, 곱셈공식 그냥 똑같아 제목까지. 근데 배우는 내용이 곱셈공식이면 뭐 2차에서 3차로 바뀌거나 아니면 뭐 문자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거나 인수분해도 마찬가지고 2차 방정식도 똑같이 배워요. 단
이제 뭐 판별식이라던가 판별식 근데 우리가 복소수라는 수책의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 근의 그 비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같다 작다를 중학교 때는 근의 개수를 구별하는 판별식이다라고 배웠다면 고등학교 때는 근의 성질 어차피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두 개임을 복소수 체계를 배우고 나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근은 항상 두 개야. 그러면 근의 개수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근의 성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서로 같은 두 실근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 뭐 이런 걸 배워요. 뭐 지금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없어. 어차피 똑같이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걸 고등학교 1학년 때 똑같이 배우고 뭔가 좀 더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1 1학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는 정말 중요합니다. 그거에 비해서는 3학년 2학기는 조금 약해. 일단 삼각비 같은 경우는 수학 1에서 이제 그러니까 고2 때 학교인도 고2 때 삼각 함수로 연결되거든요.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삼각비를 막 중학교 3학년 때 심화까지 했다고 해서 삼각함수를 잘하진 않아요. 왜냐하면 고1 1년 내내 삼각비를 안 하거든. 1년 내내 저 중3 때 배웠다가 그러면 고2 돼서 딱 삼각함수라면 싹 포맷돼 있죠.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딱 잊어버리잖아. 근데 1년이나 안 했어. 그럼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. 그게 어떻게 기억납니까? 거의 새롭게 시작할라 삼각함수. 보통 그래요. 아이들이 거의 다시 설명해주고 가야 돼. 삼각함수 하려면. 그래서 그 부분 삼각비를 갖다가 막 심화설을 막 주구장창 막 풀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진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. 물론 나는 원래 선생님 하루에 한 3시간 수학 공부합니다. 수학이 좋아요. 그러면 쭉 하셔야 돼요. 그런 심화하면 좋은데 나는 선생님이 학원 숙제하고 뭘 더 해야 돼요? 학원 숙제만 해도 바쁜데?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삼각비 자체를 너무 그걸 파지 말라는 얘기야. 원도 마찬가지예요. 두 번째 파트 원이 원과직성과 원주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상의 마지막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야. 그 도형의 방정식으로 연결이 됩니다. 근데 중3 그 원을 심화를 막 했다고 도형의 방정식을 잘하진 않아. 이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도형은 유클리드 기하라 그러고요. 고등학교는 이제 해석 기하라 그래서 좀 달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3 심화를 막 2학기를 했다고 해서 고1 도형의 방정식이 엄청 잘 돼? 그렇진 않습니다. 중3 1학기 심화를 했으면 고1이 좀 편해. 중3에서 배우는 1학기에서 배우는 심화가 보통 고1 걸 갖고 내려온 게 많기 때문에 그건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 3학년 2학기 걸 심화를 막 한다고 해서 고1 게 엄청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은 좀 덜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통계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을 듣고 교과서 잘 풀고 한 센 정도 RPM 정도만 해결해도 충분해. 제가 말씀드리는 삼각비나 원도 물론 센 정도 해두면 충분합니다. C단계 싫어 그러면 B까지만 해도 돼요. 얼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달라요. 의견이 다 다르니까 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선생님 공부법을 알려준다며 지금 되게 널널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학년 2학기를 좀 줄이자라고 얘기해서 지금 당근을 먼저 드렸잖아요. 그럼 이제 채찍을 들릴 차례겠죠. 그 줄인 시간만큼 여러분들은 놀아야 돼. 그가 아니라 그 시간에 고1을 시작하셔야 됩니다. 3학년 2학기에 이만큼 심화까지 해서 뭐 A급 최상위 막 이런 어려운 문제들 블레라바 다 풀고 이만큼 썼다면 그 심화하는 내용을 조금 빼고 그 자리에 고1 걸 넣고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. 반드시 여름방학서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들어가셔야 됩니다. 선행을 아무리 안 했다 하더라도 들어가야 돼요. 그렇게 들어가면 여름방학 내내 이제 3학년 2학기 것과 고1 1학기를 좀 보고 좀 길게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. 3학년 2학기 때는 중간고사를 보통 9월 말 10월 초에 보고 기말고사를 좀 일찍 봅니다. 11월 초중에 봐요. 거의 뭐 한 달 사이에 중간고사 끝나고 한 달 만에 기말을 보통 보는데 기말 보고 나면은 학교에서는 사실 기말고사가 끝났으면은 아이들이 잘 안 잡혀요. 여러분들이 막 공부를 학교에서 열심히 잘 안 해요. 현실이 좀 그래 일찍 봐버리고 그 나머지 기간이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흐지부지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왜냐면 졸업하고 학교 가도 내가 최고학년이고 막 다 후배들이고 막 뿌듯하단 말이야. 그죠? 공부 안 하거든.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중요해. 너무.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해서 2월 말까지
3달 12월, 1월, 2월 중순 뭐 설에는 좀 그렇다 치고 3달 한 열흘 동안에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가야 돼요. 그러면 도대체 완벽한 마무리는 뭐냐? 보통 그러죠.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가야 된다. 뭐 선행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. 보통 뭐 쉬운 책으로 한번 일단 훑어보고 다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난이도 높게 또 한번 보고 이렇게 다독을 권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한 번 볼 때 정확하게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어내는 게 중요해. 훑어보는 거 절대 도움 안 돼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재학년 돼서도 심화가 안 되는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선행을 심화를 합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극상위권이 아닌 이상, 상위권이 아닌 이상은 심화를 하는데, 아니 선행을 하는데 심화까지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고난도 문제를 안 풀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념 정리예요. 개념의 확실하니. 아 너무 많이 들었어요. 개념 잘해야지 당연히. 개념 안 하고 어떻게 문제 풀어?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죠? 근데 그 개념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곱셈 공식도 나오고 인수분해도 나오고 뭐 나머지 정리,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.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가면 직선에서 뭐 또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,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엄청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공식들도 엄청 많죠. 그것들을 다 유도해 차라리. 그게 진짜 개념 공부예요. 이거 이렇게 공식이 나왔네 하고 외우고 문제 풀어서 적용시켜서 답 내는 거 말고 어떻게 이런 공식이 나왔지? 유도 과정이 어지간한 개념서에는 다 있어요. 그러니까 문제집 말고 개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알죠? 개념 원리, 뭐 개념센, 뭐 수학의 바이블, 뭐 정석. 선생님은 옛날에 이제 정석을 공부했었는데 스스로 혼자 보고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개념이 나와 있고 모든 증명이 다 들어 있어.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보고서 지식을 익히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죠. 대부분 다 강의를 뭐 인강도 워낙 요새는 많이 보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미디어 세대잖아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를 보고 지식을 습득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괴롭긴 해요. 속도가 안 나는데 그러더라도 개념서 한 거는 반드시 준비를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증명은 직접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게 개념 공부야. 그냥 밑줄 치고 공식 외워서 문제 풀고 개념 대표 예제 풀고 뭐 유제 풀고 뒤쪽에 뭐 연습 문제 좀 하고 하다 보니까 틀려서 해답 보고 이거 말고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정리들과 공식들의 유도를 직접 해야 돼. 그게 진짜 개념 공부예요. 선생님이 이렇게 어지간해서 진지한 표정 잘 안 짓는 사람인데 진짜 개념 공부는 정리들을 다 유도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. 그래서 그걸 증명 나 혼자 하고 끝이 아니라 엄마 일로 와봐. 잠깐 앉아봐요. 내가 이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엄마한테 증명을 할 테니까 옆에서 봐봐요. 왜 내분점 공식이 이렇게 되는지 증명할 테니까 봐봐요. 외분점 공식은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해 볼게요. 다 하셔야 돼요.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. 심화 문제 하나 덜 풀어도 돼. 근데 이 개념에서 유도 과정들 다 살펴보는 거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걸 하면 사실 심화 문제가 심화로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. 개념을 한다는 건 정말 탄탄한 힘이거든.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런 공부를 하기를 화면 속에 지금 얼굴을 제가 모르죠.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모르지만 또 학부모님들 제가 못 뵙지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3학년 2학기 여름방학, 3학년 지금 여름방학에는 3학년 2학기와 고1 걸 시작해야 됩니다. 선행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고1 건 3학년 여름방학 때는 늦어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개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당근이었죠. 조금은 줄여서 해도 된다는 거. 차라리 3학년 1학기를 한번 좀 빈틈이 있다면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조금 중하위권이라면 그 시간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3학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댓글들에 만약에 2학년이나 1학년에 관련된 또 그 글들이 또 많다면 제가 또 한번 또 중2는 여름방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2학기 전 과정을 끝내고서 2학기를 시작하지 못해요 보통.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하고 학기 중은 어떻게 또 끌고 가야 되는지
사실 이야기하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무도 안 보시는데 저 혼자 그걸 다 찍고 있을 수는 없고 좀 댓글이 달리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막 하면 제가 그런 걸 좀 찍을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자주 올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제 그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학생들에게도 좋은 강의로 찾아가고 싶은데 강의를 올리면 조회수가 많지 않아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요새 들어요. 저는 제가 되게 제 강의 다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봅니다. 우리 제자들이 모르는 건지 아무튼 잘 안 쳐다보는데 오히려 오늘 학습법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칠 거고요. 저는 뭐 편집 없이 올릴 거라서 뭐 앞에 노래 이런 거 안 들어갈 거라서 그냥 편하게 듣고 손성민 선생님의 의견은 저렇구나 라고 봐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.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